나는 내 글을 읽는 분들의 실력을 모른다. 어려운 이야기 하자면 끝도 없이 어렵고 쉬운 이야기 하자면 또 쉬울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쓰는 글은 누구에게는 하나마나한 이야기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쓰는 글의 한계이다. 내가 최근에 쓴 글에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언급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더 첨부해본다. 시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승장에서는 최대한 벌어야 하고 하락장에서는 덜 잃어야 한다. 내가 승기를 잡은 흐름에서는 최대한 뽑아야 하고 내가 위험에 처한 흐름에서는 최소의 타격을 받아야 한다. 내 카드가 좋을 때 판을 키울 줄 알아야 하고 카드가 나쁠 때는 빨리 접을 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이걸 할 줄 알아야 한다. 블로그에 자신의 매매 원칙에 대해 설명하는 이 사람은 알바트로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성필규입니다. 알바트로스는 조류 중에서도 가장 멀리 나는 새로 추세를 타야 한다는 그의 매매 철학이 담긴 닉네임입니다. 그는 시장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주식시장에 적응했고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주에 베팅했다가 한순간에 1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일부 자금을 복구해 매매를 이어가던 중 IMF 외환위기 당시 하락장에 손절을 하며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 후 매일 수익을 내야 하는 전업 투자자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선물시장으로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선물시장은 상승뿐 아니라 하락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구조였고 본인의 강점인 단타 매매를 통해 손실을 빠르게 회복하며 다시 수익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2004년 중국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발표로 하루 만에 13억 원이 청산되며 또 한 번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후 그는 기존 매매 방식을 전면 수정하고 감정을 배제한 시스템 트레이딩 기반의 기계적인 매매로 전환해 다시 시장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신의 투자 경험과 철학은 돈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으로 출간됐고 현재는 투자 자문회사 PK 인베스트의 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금도 네이버 블로그 알바트로스의 파생 이야기를 운영하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알바트로스 성필규님이 직접 책과 블로그에 남긴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의 트레이딩 원칙과 매매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바트로스님은 기업의 재무정보나 뉴스, 호재성 이슈보다는 차트 자체에 집중하는 매매를 진행합니다. 매매 종목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종목은 피하고 차트 분석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종목을 선별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 종목에서 단기 중심의 단타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그의 기본 전략입니다. 매매 원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닥이라 생각되는 구간에서 무작정 저점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입하지 않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세가 형성되는 구간에서 눌림목을 기다려 진입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때 참고하는 보조지표는 많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를 사용해서 매매합니다. 여러 번의 큰 손실을 경험한 이후 매매를 할 때는 하루 목표 수익과 손실 한도를 미리 정해두고 매매를 진행합니다. 진입은 한 번에 전부 들어가지 않고 2분할로 나눠 진입하며 하루 최대 손절 금액을 초과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매매를 종료합니다. 반대로 흐름이 좋은 종목은 하루 최대 목표 수익에 도달했을 때 1차 익절을 하고 남은 물량은 추세가 유지되는 한 오래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정해진 기준을 지키는 이유는 손절을 못하면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트로스님은 이런 경험을 이미 여러 번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손절 기준만큼은 절대 예외 없이 지키는 원칙으로 진행했습니다. 차트를 볼 때 느낌이나 직감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석은 이동평균선이며 이를 통해 현재 주가가 어느 추세 구간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추세가 명확하게 형성된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와 차트 패턴을 함께 활용해 진입과 익절 타이밍을 잡는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합니다. 알바트로스님은 투자는 결국 마음의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크게 벌 수 있다는 건 반대로 크게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 금액보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매매 방식이라고 강조합니다.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고수는 틀렸다고 느끼는 순간 미련 없이 손절합니다. 한 번에 크게 벌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매매가 끝나면 느낌으로 정리하지 말고 기록을 통해 자신만의 매매를 되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알바트로스님의 매매 전략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볼린저 밴드가 어떤 지표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1980년 존 볼린저라는 금융 분석가가 개발한 지표로 지표 이름도 그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당시 존 볼린저는 이동평균선만으로는 가격의 변동과 흐름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함께 보여주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 만들어진 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 범위를 차트에 표시해줘 차트에서 지지나 저항 구간을 파악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총 3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지표입니다. 가운데는 중심선, 위쪽은 상단 밴드, 아래쪽은 하단 밴드입니다. 가운데 중심선은 20일 이동평균선으로 최근 20일간 종가를 평균으로 연결해서 만든 선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평균 대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 밴드는 이 중심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를 적용해 계산됩니다. 즉 주가가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수치로 계산한 범위가 상단 하단 밴드입니다. 표준 편차 개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학급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가 65kg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정규분포 형태의 그래프로 그리면 지금과 같은 그래프로 나옵니다. 가운데가 가장 높고 양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평균에 가까운 몸무게를 가진 학생이 가장 많고 평균에 멀어질수록 적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60에서 70kg에 몰려있고 50kg, 80kg의 학생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납니다. 볼린저 밴드는 바로 이 원리를 차트에 적용한 지표입니다. 중심선은 평균 가격이고 상하단 밴드는 이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선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캔들이 밴드 안에 머무를 확률이 95%라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보통 상단 밴드에 가까워지면 저항 구간으로, 하단 밴드에 가까워지면 지지 구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학적인 확률에 기반한 설명이고 실제 시장은 이론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표를 추가하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에 들어가서 볼린저 밴드를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파란 선이 중심선, 빨간 선이 상단 밴드, 초록 선이 하단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을 활용한 매매법입니다. 이 매매법은 가격이 중심선에 가까울 때는 매매를 피하고 상단이나 하단처럼 평균에서 많이 벗어난 구간에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즉 밴드의 끝부분에서 역추세로 진입하는 매매 전략입니다. 이 매매법은 밴드의 상단을 과매수, 하단을 과매도로 해석해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밴드 하단을 과매도 구간으로 해석해 진입하는 전략으로 하단 밴드를 지지받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밴드 상단을 과매수 구간으로 해석해 진입하는 전략으로 상단 밴드 저항을 받고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밴드 중심선을 활용한 리테스트 매매법입니다. 리테스트란 지지나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한 뒤 다시 그 자리에 닿았을 때 해당 구간이 반대로 작용하며 진입 기회를 만들어주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 매매법은 캔들이 상단이나 하단 밴드에 한 차례 반응한 뒤 중심선 쪽으로 눌림이나 되돌림 반등이 나왔을 때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평균 가격대인 중심선에서 진입하는 전략으로 추세 지속형 캔들 패턴인 쌍바닥, 더블탑, 라운드 패턴 등이 나왔을 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승형 패턴인 쌍바닥 패턴이 갖춰진 구간입니다. 이후 가격 상승이 나왔고 밴드 상단에서 일시적인 눌림이 나오고 중심선을 지지받으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형 패턴인 더블탑 패턴이 갖춰진 구간입니다. 이후 가격 하락이 나왔고 밴드 하단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온 뒤 중심선에서 저항받고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횡보 구간인지 추세 구간인지를 구분하는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밴드 폭이 좁아지는 수축 구간은 가격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횡보 상태를 뜻하고 밴드가 넓어지는 팽창 구간은 강한 추세의 시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매매법은 수축 이후 상단 또는 하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밴드 돌파 후 눌림이나 되돌림 반등이 나왔을 때 중심선 종가 이탈을 손절 기준으로 잡고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밴드가 수축 상태에서 일정 기간 횡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후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중심선으로 눌림이 나오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밴드가 수축 상태에서 일정 기간 횡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후 밴드 하단을 돌파하고 중심 밴드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캔들이 어느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밴드 형태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표로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고정된 선이 아니라 가격 움직임에 따라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 그려진 차트에서는 분석이 쉬워 보여도 실시간 상황에서는 해석과 활용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추세가 지속될 때는 상단 밴드를 상승 돌파하며 상승이 이어지거나 하락 밴드를 하락 돌파하며 하락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밴드 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진입하거나 버티게 되면 추세가 길게 이어져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볼린저 밴드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지표가 알바트로스 밴드입니다. 알바트로스 밴드는 단순한 이동평균선이나 표준 편차로 계산하는 지표가 아닌 가격 흐름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과거 일정 기간의 가격 데이터 값을 입력 값으로 활용해 그 안에 변화 폭과 움직임 패턴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수식은 가우시안 프로세스 회귀인 GPR입니다. GPR은 가우시안 프로세스 레그레션의 약자로 이전 데이터 흐름을 기반으로 다음 값을 예측하며 추세가 강해지거나 꺾이는 시점까지 반영합니다. 이 예측 값을 중심값으로 설정하고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평균 오차로 계산해 현재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상하단 밴드로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기존처럼 고정된 폭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최근 가격 변동성과 예측된 추세 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밴드입니다. 추세의 강약은 RSI 지표를 활용해 밴드 하단에 퍼센트 단위로 함께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과열 여부와 추세 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 지표보다 더 정교하게 타점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알바트로스 밴드를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존 볼린저 밴드와 외형은 비슷하지만 수식이 다르고 색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심선은 예측값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방향성에 따라 실시간으로 색상이 변경됩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 초록색, 하락 추세일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 밴드가 형성되며 기존 밴드와 동일하게 상단 밴드는 과매수 구간으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 하단 밴드는 과매도 구간으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지표 하단의 RSI 지표가 막대의 형태로 함께 표시됩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로 시장의 과열 여부를 나타냅니다. 막대가 진하고 길수록 과매수 상태에 막대가 연하고 짧을수록 과매도 상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알바트로스 밴드는 예측값을 기반으로 그려진 밴드와 RSI 보조지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추세 방향성과 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볼린저 밴드와 알바트로스 밴드를 구간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이 자주 바뀌는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구간입니다.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밴드 하단에서 눌림 없이 바로 상승이 나오면서 진입 타이밍을 잡기 어렵고 밴드가 수축되며 가격이 횡보하지만 밴드 돌파 후 중단으로 눌림이 없어 추세에 맞는 진입이 어려운 구간이고 밴드 상단을 저항으로 해석해 숏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추세가 이어져 손실을 보게 되는 구간입니다. 마지막 상단 부분에서는 밴드 상단 부분을 저항받고 눌림이 나와 숏 포지션 진입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10% 변동성 구간에서 마지막 숏 포지션을 제외하면 진입이 어려워 다소 아쉬운 상태로 매매가 끝나게 됩니다. 반면 알바트로스 밴드는 밴드 하단에서 중심선 색상이 전환되며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와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고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도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와 숏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고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상승 신호가 나와 롱 포지션을 진입하게 되면 밴드 하단 이탈 지점이 손절 구간이라 이 구간에서 짧게 손절로 매매가 끝나고 마지막 하단 구간에서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와 다시 롱 포지션 진입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번의 손절을 제외하면 추세에 맞게 진입이 가능하고 기존 볼린저 밴드와 비교하면 불필요한 진입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해 실전 매매에서 손쉽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해외 선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 5분봉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밴드의 중심선 색상이 바뀌는 시점을 추세 전환 신호로 판단해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전환되면 상승 추세 시작으로 보고 롱 포지션 진입, 파란색으로 전환되면 하락 추세 시작으로 보고 숏 포지션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며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RSI 값이 43으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며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RSI 값이 48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며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RSI 값이 69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알바트로스 밴드를 사용해 연속적으로 매매를 이어가는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추세 전환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이어서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손익비는 기존 1대2 구간에서 50%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음 추세 전환 신호가 나타나는 시점에 전부 정리하고 신호에 맞게 다시 진입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며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RSI 값이 52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해서 50% 익절하고 남은 포지션은 추세 전환 신호에 정리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에 남은 포지션을 익절하고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해서 50% 익절하고 남은 포지션은 추세 전환 신호에 정리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에 남은 포지션을 익절하고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해서 50% 익절하고 남은 포지션은 추세 전환 신호에 정리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에 남은 포지션을 익절합니다. 지표 신호 전환 직후 바로 진입하지 않고 눌림목이나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세 방향에 맞춰 중심선 부근에서 진입하는 보수적인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지만 눌림목을 기다렸다 진입해 보겠습니다. 중심선으로 눌림이 나오고 RSI가 39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지만 되돌림 반등을 기다렸다 진입해 보겠습니다. 중심선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RSI가 60으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알바트로스님은 볼린저 밴드와 이동평균선을 조합으로 단타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합은 추세 파악과 진입 타점 확인에 효과적입니다. 이동평균선 지표를 추가하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에서 EMA 또는 지수이동평균선을 검색하고 지표에 추가해줍니다. EMA는 지수이동평균선으로 최근 가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계산하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추가한 이동평균선을 더블클릭해 설정창으로 들어가줍니다. 길이를 200일로 변경해주고 모습 탭에 들어가셔서 보기 편한 색상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라색, 두께는 세 번째 거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신 분들은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캔들 아래에 위치한 상태를 정배열 상태라 부르며 이는 상승 추세가 강한 구간입니다.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캔들 위에 있는 상태를 역배열 상태라 부르며 이는 하락 추세가 강한 구간입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과 캔들과의 거리를 이격도 또는 이격거리라고 부릅니다.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로 해석됩니다. 이때는 추세 방향으로의 신규 진입은 피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거리가 가까우면 평균 가격에 접근한 상태로 이때는 추세 방향으로 신규 진입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동평균선이 가격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가격은 평균에 가까워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트로스 밴드를 공유받으신 분들은 이동평균선도 하나의 코드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표를 추가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표를 더블클릭해 인풋 탭에 들어가시면 이동평균선 온오프 항목을 통해 이동평균선을 껐다 켤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종류는 단순 이동평균, 지수 이동평균, HMA 이동평균선이 제공됩니다. 길이도 본인이 원하는 길이로 변경해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색상은 정배열일 때는 초록색, 역배열일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색상은 단순히 선이 정배열, 역배열 상태에서 바뀌는 것이 아닌 배열이 바뀌고 3개 이상 캔들이 유지돼야 변경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사용해 더 안전하게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추세를 파악하고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하는 구간에서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해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하락 신호가 나왔지만 상승 추세가 유리한 구간으로 상승 신호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가까운 상태에서 상승 신호가 나오고 RSI는 56으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하락 신호가 나왔지만 이동평균선이 초록색 정배열 상태로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알바트로스 밴드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현물 매수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플 4시간봉 차트입니다. 밴드에 표시되는 추세 전환 신호에 맞게 가격이 상승,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서 나온 매수 신호에 맞게 포지션을 진입하셨다면 33% 수익 실현이 가능했던 구간입니다. 바로 옆에 구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에서 하락 신호가 나타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하단 부분에서는 상승 신호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트로스 밴드를 사용하시면 표시되는 구간이 최저점, 최고점은 아니지만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현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신호가 나타나지 않거나 하락 신호가 나타난 구간에서 진입을 피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바트로스 밴드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표가 아니고 코드로 제작한 지표입니다. 알바트로스 밴드와 차트 기본 개념을 정리한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채팅창에 3 알바트로스 밴드를 입력하시면 구독자 확인 후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작도와 지표를 활용한 실시간 차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로 바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이 나오기 전 이더리움 숏 포지션 전략을 공유해드렸는데 브리핑 이후 13%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브리핑 참고하셔서 진입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차트 분석은 운영하는 공개 텔레그램방과 스레드의 게시글로 작성했습니다. 지표를 공유받으신 분들은 코드 복사를 위해 컨트롤 C를 눌러 전체 복사해줍니다. 트레이딩뷰 하단 파인 에디터 클릭, 우측 최대화 버튼을 눌러 창을 넓혀줍니다. 기존 코드를 컨트롤 A, 딜리트로 삭제한 후 받은 코드를 컨트롤 V로 붙여넣고 차트에 넣기를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알바트로스 밴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표 등록은 PC와 휴대폰 모두에서 가능하고 코드 등록이 처음이신 분들도 영상 고정 댓글 고릴라 링크를 통해 1분 안에 간단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 글귀 등을 업로드할 수 있는 스레드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 차트 고릴라 링크를 클릭하신 뒤 스레드 항목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